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 PSAT 자료 해석 강호긴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챕터 계속해서 주요 단어의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번째부터 이제 12번째까지 그 주요 단어들이 있고요. 앞에 증가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가폭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증감율이 있죠, 율. 네. 율도 실수에서의 증감률이 있고 비율에서의 증감률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증가폭도 뭐 실수에서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비율에서는 퍼센트 자료도 증가 감소할 수 있느냐? 감소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20%가 30% 될 수 있고, 그렇죠? 50%가 40%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수값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실수값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상관없이 실수값은 똑같아도 전체의 분량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비율값에서도 증감폭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비율값에서도 또 증감율이라는 게 실수값처럼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시기를 한정짓는 단어 중에 동안, 마다, 이후 뭐 이런 어휘들이 사용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시기를 한정짓는 단어 중에 이제 대비라는 단어가 또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시고요. 11번째는 변화의 방향 설명입니다. 그래서 변화 추세라고 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뭐 감소하는 추세다, 그다음에 변화의 방향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뭐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2번째 증감폭의 격차, 그다음에 증감률의 격차. 그러니까 이 증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인데 그 변화되는 값들 자체가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따지면 미분의 미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수학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변화율의 또 변화율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 다른 말로 증감률인데 실수 자료에서는 뭐 간단하죠. 제가 표를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라고 해서 1학년 학생 수,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수가 연도별로 제시가 되어 있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1학년 학생의 감소율은 얼마인가? 감소폭이 아니고 감소량이 아니고 감소율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2학년 학생의 16년에 비해 18년에 감소율을 물었어요. 아까 제가 기비기 얘기했죠? 그럼 기준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99% 기준은 현재, 과거, 그쵸? 최근이 아니라 과거의 자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99%입니다. 가끔 굉장히 독특한 문제를 낸다고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99%의 경우가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묻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문제는 문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옛날 게 기준이라고 보셔도 거의 맞아요. 그러면은 2016년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 300. 그다음에 비교는 3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기비기로 빼주시면은 300분의 60이 돼서 0.2 다시 말하면 20%가 바로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부호는 플러스니까 뭐 증가율인 거고 마이너스면 감소율인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둘 다 얘기할 때는 증감률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1학년과 2학년의 변화율은 같은가? 이걸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둘 다 차이는 6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그렇지만 하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증가율이라고 안 했죠? 변화율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증감률인 거죠. 변화율은 60씩 변했으니까 같네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기비기 제가 얘기했죠? 이 기준점이 다른 거죠. 이 차이는 60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차이는 60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1학년하고 2학년이 차이는 60% 똑같은데 이 기준점이 다른 거죠. 1학년은 360분의 되는 거고 2학년은 기준 연도가 300분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분자가 같다면 분모가 작은 쪽의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학년이 더 큰 거고 절대로 같지는 않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준 연도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표현하는 말로 베이스, 이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 예, 분모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계산할 때는 차이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점.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제시가 돼요.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값이 뭐 이게 2016년도의 값이고 뭐 17년도의 값이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18년도의 값이 제시됐다 해서 이게 일직선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꺾어서 그래프가 유지되는 경우에 증가율이 같다라고 설명하면 100% 틀리는 거죠. 왜요? 증가율이라는 거는 요 변화의 폭은 같을 수가 있지만 그렇죠? 베이스가 되는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만큼에서 요만큼 늘어난 거랑 요만큼에서 요만큼 늘어난 건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 차이는 같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요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증가율, 증가폭은 같습니다. 증가폭은 같지만 증가율은 다른 게 정상이다. 보시면 되죠. 뭐 이런 걸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그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뭐 그게 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나이에 따라서 시간을 다르게 느끼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시간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이 5살 때 느꼈던 1년하고 여러분 지금 25살 된 사람의 1년은 다르죠. 70세 어르신의 1년은 또 다르죠.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람이 시간을 느낄 때 제가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살아온 기간에 비례해서 시간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5살 어린이에게 1년이란 자기 인생의 20%죠. 엄청난 거죠. 하지만 100세 어르신에게 1년이란 자기가 살아온 시간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 다른 거죠. 이 기준점,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몸무게가 100kg인 사람한테 1kg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 3kg짜리 아이에게 1kg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 베이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증감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율 자료에서는 어떻느냐? 똑같죠, 뭐. 똑같죠. 그래서 표 연도별로 A 기업의 육아 휴직률이 나오고요. 그래서 단위는 보시면 퍼센트죠. 그럼 밑에 육아 휴직률이란 전체 직원분의 육아 휴직자 수를 육아휴직자 수를 전체 직원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한 것인데 제가 세 개 문항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 1번 2015년에 비해 2018년 A 기업 육아휴직률 증가 폭은 2% 포인트다. 오, 포인트 나왔네요. 아까 기억하시죠? 우리가 비율 자료도 단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015년에 20이었는데 2018년에 22로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2% 증가했다고 하면 헷갈린다고 그랬죠? 20%에 2% 증가한 거야. 100%에 2% 증가한 거야. 뭐에 2% 증가했다는 거야? 비율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2 나누기 22 빼기 20에서 나온 숫자 2는 2% 줄어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드시 뭐를 붙여라? P를 붙여라. 2% 포인트 맞는 자료 같습니다. 맞는 자료 같습니다. 두 번째는 틀렸대요. 뭐가 틀렸나 볼까요?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A기업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율은 10%이다. 선생님, 20에서 22로 늘어났으니까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20분의 2니까 선생님 이거 10% 맞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율이 아니라 비율이 아니라 수라고 했잖아요. 육아휴직자 수는 몇 명인지 몰라요. 한 해도 제대로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 수가 제시가 됐다면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20%, 뭐 15%, 20% 이런 식으로 곱하기 계산할 수 있겠지만 안 나왔잖아요. 몰라요. 10%인지 뭔지 몰라. 숫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해? 모른다는 거죠. 3번 2015년에 비해 18년 A기업 육아휴직률의 증가율은 10%이다.
여기서 위아 2번과 3번은 뭐가 다릅니까? 여기 휴직자 수고요. 여긴 휴직률이라는 거죠. 율은 이 퍼센트 숫자만 본 거죠. 20%에서 22%로 늘어났다. 예, 그래서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베이스 기초가 20분의 비교연도 22 빼기 20해서 20분의 2 이거야말로 10%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휴직률이니까. 하지만 휴직자 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 감소율이 실수 자료에서는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예.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계산만 조금 꼼꼼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비율 자료로 오면은 비율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한번 헷갈리죠. 비율은 비율일 뿐인데 비율에 또 비율이 있어? 비율에도 비율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항상 그 끝에는 퍼센트 포인트 P를 붙여줘야 된다 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가 붙어 있는 건 단순 계산 빼기. 근데 P가 안 붙어 있으면은 조금 복잡하게 분수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9번 시기를 한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안, 마다, 이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시를 보시면서 표 1은 14년부터 18년 연도별 합격자 수입니다. 합격. 16년에 많이 합격하고 기분 좋았겠네요. 그렇죠? 표 2는 10년 이후 연도별 합격자 수인데 자세히 보셔야 될 게 격년이라고 그러죠. 10, 12, 14, 16, 18 그래서 11, 13, 15, 17년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거죠. 경년으로 제시된 자료, 매년 제시된 자료, 14년부터 18년까지, 10년부터 18년까지 기간도 다르고 각각의 다양한 표현으로 제가 한번 선택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연도별 합격자 수는 증가하였다. 지금 맞고 틀리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과연 이러한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할 수 있죠. 왜요? 매년 자료가 주어졌잖아요. 매년 자료가.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표에서는 자료가 띄엄띄엄 주어졌죠. 11년, 13년, 15년, 17년 안 나왔는데 매년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른다. 맞죠? 근데 표현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여기서 조사 기간은 뭡니까? 표 1의 경우에는 14년부터 18년까지가 되겠죠. 표 2의 경우에는 10년부터 18년까지가 되겠죠. 조사 기간 동안 연도별 이 자료 자체가 연도로 나왔죠. 월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분기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연도별 연도 나왔잖아요. 연도마다. 물론 매년은 아닙니다. 여기 매년이란 말은 없어요. 매년이란 말은 없지만 자료 자체가 연도별이라고 써 있잖아요. 연도별 자료 자체가 연도별이잖아요. 연도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판단이 가능한 거죠. 예. 조사 기간도 제시되어 있고 기간. 그다음에 연도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조사 기간과 연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판단 가능한 거죠. 판단 가능하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다 매년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헷갈리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조사 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14년, 18년, 10년 이후 나와 있어요. 좋아. 연도별 좋아 나와 있어. 근데 매년이 붙었네. 아하, 이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 두 번째 거는 하여튼 매년이 붙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왜요? 경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년 자료이기 때문에 매년이 나오면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이 나오면 풀 수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3번처럼 조사 기간 동안 연도별 합격자 수는 매년이라 나온 순간 두 번째 표는 탈락. 첫 번째 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조사 기간마다 연도별 합격자 수는 증가한다. 여기서 조사 기간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마다. 아까 조사 기간 동안이 아니라 마다가 들어갔어요. 마다는 뭘까요? 마다. 여기서는 여기서의 조사 기간이 앞에 전체가 아니라 이 각각의 단위 기간을 말하는 게 됩니다. 조사 기간마다라고 하면은 조사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은 전체 동안이 되는 거고요.
조사 기간마다라고 되면 여기서의 조사 기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를 수행한 단위 기간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됩니까? 위의 표에서는 1년이 되는 거고요. 아래 표에서는 2년이 되는 거죠. 뭐 5년에 한 번씩 했다면은 5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사 기간마다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단위 기간으로 변한다. 이 조사 기간마다라는 숫자가 단위 기간으로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1년, 2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년, 2년마다의 자료는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합격자 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틀렸다 맞았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2016년 이후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랑 여기를 끊어서 이 다음을 봐야겠죠. 이 이후로 조사 기간 동안 18년까지 연도별 자료 있다 없다? 연도 자료 자체가 연도별 자료입니다. 연도랑 분기 같이 나와 있어 연도가 나와 있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합격자 수는 증가하였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여기까지 좋아. 조사 기간 동안 직전 조사 기간에 비해 직전 조사 기간은 뭡니까? 단위 기간이겠죠. 합격자 수는 매 기간 증가하였다 하면은 판단할 수 있고요. 2016년 이후로 보는 건 맞는데 직전 기간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요 표 1에서는 15년, 표 2에서는 14년까지 고려해서 16년이 직전 기간에 비해서 늘어났는지 아닌지 요것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그냥 16년 이후로 그냥 그 다음부터 17, 18년도에 증가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 직전 조사 기간에 비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앞에 기간 그게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어쨌든 조사 단위 기간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가능하다. 요거 잊지 마시고 2016년을 빼먹고 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 직전 조사 기간에 비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세히 안 읽고서는 16년, 15년과 16년, 14년과 16년 차이는 빼고 그 다음만 계산해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한번 증가했다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째 단어 주요 단어 설명 10번째 대비라는 표현이 대비라는 표현이 있죠. 대비.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전년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0년 전년 대비 2020년 하면은 19년과 비교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 분기 대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2020년 지금 3, 4분기다. 그러면은 4, 4분기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3, 4분기를 이야기했을 때는 전 분기면 2020년에 2, 4분기와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전년 동분기, 전년 동월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분기가 2020년 3, 4분기라면은 전년 2019년이 되죠. 그다음에 동분기 3, 4분기와 비교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년 동월이면 지금 2020년 11월이라면은 전년 2019년 11월과 비교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전 조사 연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2018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경년으로 조사한다면 5년에 한 번 조사한다면 12년과 20년과 15년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 두 가지 정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라든지 전년 동분기, 전년 동분기 이런 건 좀 쉬운데 우리가 전분기 대비라고 했을 때 이 전분기와 전년 동분기를 헷갈린다거나 직전 조사 연도라고 했을 때 뭐 2년 단위, 3년 단위로 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 정도 판단하시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변화의 방향 설명인데요. 제가 요거는 좀 정확한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교재의 그 그림을 그냥 캡처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좋은데 꾸준히 또는 지속적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실제로. 예,
꾸준히 지속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했을 때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증가인지 그대로 유지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내줄 때는 값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감소하다 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써줬으면은 계속 예외가 없어야 돼.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네. 반면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좀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잘 읽어보시면 중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시작점에 비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증가해가는 것을 이제 추세라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두 기간에는 연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추세라는 말 자체가 뭐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할 때 우리가 두 기간 정도는 연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아니라면 좀 애매하다고 좀 보셔야 돼요. 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매하다 이렇게 말하시고 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소하는 추세 마찬가지로 시작점에 비해서 끝점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서 마지막 두 구간은 감소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증가 감소가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외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주의사항입니다. 직전과 동일한, 100% 동일한. 아까처럼 어색하게 아니라 이게 앞에가 10이었고 뒤에도 10이고 완전히 동일하게 수치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꾸준히 증가했다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 예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살짝 0.1이라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는 시작점보다 마지막 점의 값이 크거나 작지만 무슨 말입니까?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마지막 한 구간에서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추세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또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두 구간, 세 구간에서 갑자기 폭풍 성장을 했다면 그 다음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꺾였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건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두 구간이 이 중요한 이 판단 포인트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가 감소의 규칙적이라는 그냥 증가 감소가 반복된다. 증가 감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규칙적이라는 단어를 결정적으로 쓰시려면 정말 규칙적으로 증가 감소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규칙적이라는 말을 쓰실 거면. 근데 안 쓰고 그냥 적당히 하려면 상관이 없지만 규칙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증가 감소가 엇갈리면서 반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주의사항 알면 뭐가 좋습니까?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째입니다. 증가폭의 격차, 그 다음에 증가율이 격차인데요. 어렵지 않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표는 연도별 취업자 수의 추인데 10년부터 17년까지 연도별로 취업자 수가 쭉 나와 있어요. 단위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예, 어떻습니까?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100에서 110, 125, 145, 150, 160, 180, 220 이게 누적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누적은 아닙니다. 누적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취업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증가폭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 비, 기. 이 부분이 증가폭이 되는 거죠? 예. 비교 연도의 값 마이너스 기준 연도의 값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최근 거에서 옛날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년도의 증가폭은 10, 그렇죠? 12년도에는 15, 13년도에는 20, 그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폭이 형성되고요. 죄송합니다. 예.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이거는 뭐 빼보시면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0, 15, 20, 5, 10에서 뭐 증가 감소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전년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의 격차, 그러니까 증가폭의 증가폭이죠. 정확히 말하면 증가폭의 증가폭, 그러니까 증가폭도 또 증가 감소를 거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봤을 때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B-기, B-기에서 뒤에 것을 앞에 것을 빼주면은 5, 마이너스 15, 5, 10, 20 해서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증가했다, 감소했다. 만약에 증가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폭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굉장히 급하게 급성장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뭐 처음 이 표와 그래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증가폭도 역시 증가하고 있고 증가폭의 격차도 증가하고 있다면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판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래 간단한 메모를 해 나가시면서 이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료 해석, PSAT 자료 해석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어휘 중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료 해석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료 해석은 수학이니까 숫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읽는 시간에 읽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고요. 그걸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년이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후가 들어갔느냐, 기간이 들어갔느냐, 마다가 들어갔느냐, 뭐 이런 어휘 하나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정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 또 계속 이어질 시간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을 어휘에 대한 부분, 표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실수하시는 일 없도록 좀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